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압기 시험, 각변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권선의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변압비 이제 극성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각변이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각변이 시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각변이 판별법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 전에는 또 뭐냐면 변압기 결선, 이제 삼상 변압기 결선을 어떻게 하고, 페이저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변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각변이 판별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판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결선을 했는지 이제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원하는 각변이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 이제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결론을 이미 내려놨을 거예요. 이런 각변이가 되도록 결선을 할 거다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삼상변압기 같으면 그 한 유닛으로 만들어놨을 텐데, 바깥에는 이제 부싱밖에 없을 텐데, 내부 결선을 갖다가 이제 잘못해놔 버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각변이대로, 우리가 명판다 그 기대할 각변이대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되었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이제 결선은 이제 여러 가지 결선이 이제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YY 결선에 삼상 변압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단상 변압기가 아니라 삼상 변압기 이제 환 유닛으로 돼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찍어 보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변이대로 됐는지를 갖다 이제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삼상 전원을 사용합니다. 삼상 전원을 사용하는데, 전압의 크기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압의 크기는 220V를 써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상 220V, 380V, 480V 이런 전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압 중에서 편한 전압을 쓰면 됩니다. 220V를 써도 되고, 380V 사용해도 되고, 480V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상 전원을 갖다가 이제 걸어주면 된다. 시험 전압은 적당히 꼭 이 세 값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전압을 여기다 걸어주면 된다. 이런 전압을 걸어줘야 이제 안전하겠죠. 높은 전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각변이만 잘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시험은 절대 확인하는 것이지, 뭐냐면 원래의 전격을 다 걸어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이 시험을 하고 나서 고객한테 갖다 줘야 되는 루틴 시험의 일종이잖아요, 각변이 시험은. 그래서 절대 열화가 생겨서도 안 되고, 안전상 위험이 생겨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상전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YY 결선이면, YY 결선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제1상식을 1차와 2차를 연결합니다. 제1상이면 여기는 이제 제1상에서 이렇게 H1, X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를 셔틀을 시켜줍니다. 셔틀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상들의 전압을 갖다가 이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딱 셔틀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H2하고 X2를 이렇게 이 전압을 관측을 하고, H2, X2 간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게 기록하겠죠. 전압을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기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단자를 또 바꿔가지고, 요렇게 갖고 나서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찍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찍어서 H2하고 X2 또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비어있는 단자. 그러니까, 커먼 되어 있는 제1상 단자를 제해서 H2에서부터, 이렇게 각각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각 찍어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H3 단자로 와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한번 찍어주고, 여기를 한번 찍어주고, 또 기록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찍어줘서, 그러니까 H2에서 각각 한 번씩 찍어주고, 그다음에 H3에서 각각 한 번씩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럼 총 4번 전압값이 이제 기록이 되겠네. 이 전압값을 보면서, 이 전압값을 보면서, 각변이가 지금 YY 결선으로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한다,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전압값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Y 결선입니다. 자, YY 결선 정확하게 한번 그려봤죠. 여기가 제1상을 갖다가 셔틀을 시켜놓고, H 단자에서부터, 비어있는 단자, 여기 셔틀 안 된 단자에서 엇갈려 가면서 한번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H3에서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총 4번 찍는 거죠. 자, 칠판에서 먼저 보죠.
이제 YY 결선일 때는 지금 YY 결선이잖아요. 자, YY 결선에서는 벡터들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1차측을 먼저 항상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1차측을 길게, 이렇게 Y결선이죠. 1차측이 Y결선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 그래서 제 1상을 H1 이렇게 쓰고요. 제 2상을 갖다 H2 이렇게 쓰고, H3 이렇게 쓰죠. 우리 각변이 판별할 때 이런 비슷한 방법 썼었죠. 여기가 12시 지역이니까 여기다 H1, 제 1상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H2, H3. 이게 정상적인 상회전 방향이죠. 자, 1차를 이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1차를 배열하고, 이제 2차를 배열을 할 때, 1차의 1상과 2차의 1상을 갖다가 우리가 쇼트를 시켰죠, 아까. H1하고, 그 다음에 X1하고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벡터도 상으로 보면 이 두 개를 갖다 여기다가 등전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랑 요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Y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1 지점이 되고, 그러니까 2차측 벡터 들어오면 여기랑 같은 전위점이 돼버리는 거죠. 붙여놔 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X2가 되고, X3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아까 단자를 찍을 때 이렇게 찍는다. 비어있는 단자, H2에서 이렇게 찍는다. 각각 어디라고 찍는다 했어요? 하나가 X2로, 그 다음에 H2에서 이제 번갈아면서 한 번씩 찍는 거죠. X3. 자, 그 다음에 H3 단자에서 X3 단자로 이제 같은 숫자끼리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엇갈려서 한번 찍어주고, X2 이렇게 4번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전압은 여기 벡터수항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요 전압은 파란색으로 표현돼. H2죠. H2는 요 점이죠. H2하고 X2니까 요 점이죠. 요 점과 요 점을 갖다가 있는 점이 되겠네요.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점. 여기 전압이 측정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요 전압이 볼트미터에서 요 전압이 이제 기록이 됐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H2하고 X3. X3니까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H2, 요 점하고 요 점이죠. 요 점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 전압이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됐겠죠. 그 기록했던 전압이 요 전압이 측정이 됐겠죠. 제대로 결승이 됐으면 요 전압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H3하고 X3죠. H3는 여기죠. 요 점하고 X3니까 요게 되었네요. 이건 파란색으로 요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전압이 여기가 아까 측정이 됐겠네요. 요 전압이 측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3하고 X2죠. 그러면 여기가 되요. 이건 빨간색으로요. 요 점하고 요 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 전압의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뭐 위상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기만 보시면 돼요. 크기만. 자, 그럴 때 요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제가 색깔을 달리해놨죠. 빨간색 벡터들 갖다 제대로 그리면 이 빨간색 길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 두 개 길이는 같은 거예요. 빨간색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길이 두 개가 이것과 서로 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결론이 YY 결선이 맞다면, YY 결선이 이렇게 제대로 이 각변이대로 결선이 됐다. 이거죠. Y의 제로가 되겠죠. 요 각변이가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측정한 거하고 여기서 측정한 거하고 되게 크기가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은 크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측정한 크기가 같은 크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벡터들을 보시면 되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여기를 갖다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고,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하고 3번하고 이게 다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게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크기가 같고, 크기로 따지면 얘들이 더 크게 나와. 얘들이 더 크게 나와. 얘들이 더 크게 나오면 얘는 각변이가 제대로 결승이 된 거다. 정확한 각변이로 결승된 거다. 라고, 이걸로 됐다고, 이걸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요. 이걸 그려보면 이 정보가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결승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 근데 이게 이 결과가 안 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 결승된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크기만 바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결선됐다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제대로 결선됐다라고 했을 때의 벡터도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두 개를 쇼트 시켜놨을 때, 제 일상을 쇼트 시켜놨을 때의 벡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크기가, 그러면 이제 이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도 좀 알고 싶다.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요 크기가, 이게 각변이 판별은 지금 판별 시험은 뭐냐면 요걸로 끝난 거예요. 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거다. 여기대로 안 나오면은 각변이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뭔가 결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크기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크기가 같았으니까 두 개 크기가 같으니까 하나씩만 뽑아보죠. 이 빨간색 이 실선의 길이랑 파란색 실선의 길이가 이제 각각 이제 있었죠. 근데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이렇게 저압측하고 고압측하고 이쪽에서 결선이 겹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선간전압을 각각 구합니다. 선간전압을 1차 측의 선간전압, 그러니까 H 쪽의 선간전압하고 2차 측의 선간전압 값을 먼저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시험 전압을 480V로 사용을 했다. 삼상 480V. 이건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480V로 입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전원전압으로, 시험전압으로. 근데 TR이, 229는 6.9짜리 TR이야. 이제 그놈을 이제 시험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변압기가 YY 결선의 변압기야.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크기하고 요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그러면 크기로도 그게 정확하냐, 그까지도 확인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V1은 뭐냐면, 이게 고압측, H측이에요. 그러니까 고압측, 이게 고압측이라고 해요. 1차 측은 고압측이라고 다 잡을게요. 1차 측의 선간전압이에요. 이게 1차 측의 선간전압이니까 480V 넣었으니까 480V가 그냥 걸리겠죠. V1은 480V겠죠. V2는 요 변압비대로 좀 작아지겠죠. 이 변압비대로. 그러니까 480V니까 2차 측이니까 6.9측이니까 작아지니까 분자 중에서 작은 놈이 올라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80V면 144.62V가 되겠죠. 62V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되죠. 자, 요 정보만 있으면 이제 요 길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서 H1에서 H3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예, 지금 크기만 볼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각각 선간전압이잖아요. 이게 벡터도상에서. 이게 선간전압이 1차 측의 선간전압인 게, 여기 길이로 따지면 이게 480V인 거죠. 480V인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선간전압이에요. V1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V1이에요. V1이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뭐예요? 2차 측이니까 여기 2차 측의 선간전압, 여기 V2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길이는 V1 빼기 V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이 뭐였어요? 480V니까 480V 빼기 2차 측전압 V2가 이거잖아요. 144.629V가 되죠. 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요 값이. 그러니까 아까 측정했던 값 중에서 아까 13번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13번이 이제 요 값이 나오면 그 크기까지도 정확하게 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근데 요 값이 되겠습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는 요렇게 익스텐션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요 삼각형까지 익스텐션해서 보면, 되는데, 여기만 떼고 요 삼각형을 여기다만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오는데 요 길이를 지금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여기 길이는 V1이에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의로 구하면 되잖아요.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내린다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A 길이는, 이 V1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죠, 요 길이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V2잖아요. 여기가 V2니까 요 길이. 예. 아니, 요 길이가 아니라, 요렇게 수직으로 내린 길이죠. 예, 여기 아니죠.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60도겠죠. 여기가 이렇게 정삼각형 자리잖아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V2의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V2의 코사인. 그러니까 V2의 코사인 60도를 빼준 거예요. V1에서 V2의 코사인 세타를 60도를 빼준 게 요게 A의 길이고. 그 다음에 V2의 여기는 당연히 사인 60도겠죠. 사인 60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있죠. 이거를 A의 제곱, B의 제곱 하면 되죠. 요 길이가 나오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Y의 델타 결선이네요. Y의 델타. 요런 변압기인데, 요런 변압기가 이렇게 맞게 결선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각변이 이렇게 맞게 결선됐는지. 그럼 요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와서 보고 제가 칠판에서 어떻게 제가 작도를 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Y 델타 11번입니다. 자, Y 델타 11번이요.
자, YD 11 변압기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일단 1차 측을 먼저, 1차 측이 Y니까 길게, Y는 좀 1차 측은 길게 고압 측이라고 H1, H2, H3 이제 고압 측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측이죠. 2차 측은 이제 저압 측으로 보시면 되고, 1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붙여놨잖아. X1이 여기랑 쇼트가 돼야 돼. 요즘에 X1이 여기 와야 돼. X1이 여기 와야 되는데, 같이 와야 되는데, 11번이니까 요렇게 델타가 요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요렇게. 11번. 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X2가 되고 X3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12시니까, 여기가 12시가 되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 시가 되는 거? 11시가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dy11이 되고, 그러면 dy1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미리 해보죠. YD1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해보죠. 이렇게. H1, 그 다음에 여기다 H2, H3. 요거 쓰는 것도 잘해야 돼요. X2, 3에요.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H1이죠. 그다 요걸 갖다가 이제 X1하고 이제 쇼트를 시킬 거 아니에요. 제일 일상끼리 쇼트를 시키는 게 여기를 같이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런 식이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해보면 돼요. X1이 요 자리에, 요 점이 이제 같이 컴몬 시켜놨으니까 같은 전이가 되겠죠. X1, H1이 컴몬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가 X3. 시계 방향이에요. 항상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점이 여기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여기가 1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1시가 되죠. 여기가 12시니까 이렇게 되면 1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DY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DY11 같으면 이렇게 해놓고 각변이 판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H2하고, 먼저 어떻게 찍는다 해서 H2하고 X2랑 찍는다겠죠. 그죠? H2하고 X2를 찍고, 그 다음에 H2에서 X3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H3 단자에서부터 X3 단자, 그 다음에 H3 단자에서 X2 단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찍는데 총 4번을 찍을 거예요, 전압을. 그럼 백도수상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거냐. H2가 여기죠. H2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X2가 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두 사이에 전압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죠? 요 전압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H2하고 X3예요. H2와 X3. 여기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H2하고 X3. 색깔을 그냥 똑같이 할게요.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왜 제가 색깔을 똑같이 했냐면,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색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크기가 같이 찍히면 같은 크기가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3는 여기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X3 단자를 찍으죠. X3 단자를 찍는데, 여기도 색깔을 파란색으로 찍을게요. 자,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요 점하고 찍은 거죠. 여기. 자, 여기까지 다 같은 색깔로 표현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 길이가 세 개가 같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오토캐드 같은 거 그리면 이 길이를 이렇게 그어 놓으면 정확한 같은 길이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놈 한번 해보자. H3 요놈이 이제 좀 아마 그리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H3가 요 단자죠. 요 단자고, 그 다음에 X2 단자가 요거죠. 여기 사이에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충 그려도 아시겠죠? 여기 이 세 놈의 크기는 서로 같고, 그러니까 전압을 측정했을 때 이 크기가 세 개가 어떤 값일지는 이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 값과 상관없이 그 세 개가 크기가 같이 나온다. 그리고 이 단자 크기가 X3에서 X2 단자 찍었을 때 그 전압 크기가 가장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로 매길게요. 여기를 갖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기가 번거로워서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크게 같고, 그 다음에 4번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각변이 시험은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1번 크기하고 이 4번 크기의 크기도 정확하게 나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직접 백도상에 그려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가서 확인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자, 여기도 그냥 바로 옆에다 써볼게요. 또 H2하고 X2 단자를 찍어봅니다. 똑같이 H2하고 X2. 아까랑 비슷하게 찍히네요. 그죠?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H2하고 X3. 예, 똑같은 순서로 해볼게요.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찍어보면 H2하고 X3. 네, 여기는 색깔 좀 바꿀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왜냐하면 찍으면서 제가 느끼잖아요. 아, 이건 더 당연히 길잖아요. 색깔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꿨어요. 지금 얘는 지금 이 색깔이고, 지금 얘는 지금 이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호를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걸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번 번호로, 여기 1, 2, 3, 4번으로 할게요. X3하고 H3. 그럼 여기는,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에요. 자, 이게 3번이 되고, 이게 4번. 4번은 여기가 H3에 X2.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딱 아시겠죠? 요 길이랑 여기랑 같다는 건 아시겠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얼른 봐도. 그 다음에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딱 보면 이등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길이가 같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놈만 좀 길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1번하고, 예, 3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4번의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2번이 큰데, 예, 이렇게 나오면 이 결선의 변압기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 변압기는 YD1 변압기구나. 이거랑 구분이 되는 거죠. 이 YD1 변압기인지 YD11 변압기인지 이것만 찍어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니까. 결선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결선을 잘못한 거죠. 네. 명판에 이렇게 기입하려고. 그리고 뭐냐면 이 시험은 현장 필드 시험에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명판을 쳐다보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인하는 시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하나 정도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길이도 직접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두 개만 빼보고, 이게 어차피 길이가 요거 파란색 길이하고 빨간색 길이만 있으니까 두 개만, 일부만 빼와서, 빨간색, 파란색 한 개씩만 빼와서 한번 봅니다. 자, 이거 빨간색 길이. 이 빨간색 길이를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길이를 갖다 구하려고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는 걸 아냐면, 여기 전체가 뭐예요? 여기가 V1이죠. V1. 이게 1차 측의 상간전압이라는 거예요. 1차 측의 상간전압이고, 여기가 여기 길이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2차 측의 델타니까 뭐 상간전압이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똑같이 상간전압이라고 쓸게요. 똑같이 상간전압 게 V1 이거고 V2는 똑같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험 전압을 아까 같은 전압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요 전압은 480V가 되는 거고, 요 전압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전압은 144.629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값을 아니까, 이 두 개 값을 아니까 요 빗변 값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딱 내리면 요 삼각형을 보면 돼요. 요 직각 삼각형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면 이 길이의 제곱, 여기 길이의 제곱, 여기 피타고라스 정의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요 길이를 알죠. 여기가 뭐냐면 144.629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는 여기가 30도예요. 네, 여기가 30도입니다. 여기가 30도. 자, 요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어림잡아 봐서 3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평행이면 정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한쪽이니까 30도가 맞죠. 30도예요. 그러니까 V2에 30도 하면은 요 길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V2의 코사인 세타, 여기가 여기 길이가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30도가 되죠. 그러니까 V1에서 V2의 코사인 30도를 빼주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코사인 피타고라스 정의를 구하면은 요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굳이 알고 싶다. 요 길이도 알고 싶다.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면 돼요. 요 삼각형을 보면 되는데, 요 길이는 지금 아는 거죠. V1이죠.
그리고 여기는 V2죠. 여기는 V2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이 삼각형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 근데 여기 각도가 궁금하죠. 여기 각도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죠? 평행이니까. 이게 60도란 얘기잖아요. 60도고, 여기가 아까 30도라겠죠. 그러니까 90도가 돼요. 90도. 자, 그렇죠. 그러니까 V1, V2, 이 값을 갖다 바로, 이용해줘서, 구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네요. 그죠? 판별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 크기까지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요 값을 미리 계산을 해 놓으면 되죠. 미리 계산을 해 놓으면 그 값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YD1 아까 했습니다. YD1 했습니다. 아까 좀 상황이 좀 바뀌었죠. 상황이 좀 바뀌었죠. 자, 뭐가 좀 바뀐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서로 긴 길이가 같은 길이와 긴 길이의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H1, H2 이게 하니까 아까처럼 저처럼 아예 그냥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놓고 그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Y11 요것도 한번 해보죠. 예, 1차 측이 이제 델타로 오고 2차 측이 Y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DY11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Y11이면 지금 1차가 델타잖아요. 그러면 1차가 이제 고압측으로 이제 보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변이 판별법을 했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대로 쓰세요. 그래야지 여기선 그렇게 하고 저기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H1, H2를 갖다 12시에 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1하고 H1을 갖다가 쇼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1 점이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같이 저쪽도 X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Y가 와야 되겠죠. Y가 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X2가 되고 여기가 X3가 돼요. 저 합치기는 게 짧게 그려줍니다. 짧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확인해 봅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5가 되죠. 여기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5가 되니까 5H1이 12시. 그다음에 여기가 5점 여기죠. 여기가 5X1 여기다 5X1은 11시가 되죠. 여기 11시죠. 11시가 되죠. 자, 만약에 DY1 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H1 그 다음에 H2, H3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3가 오는데 요렇게 오겠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다 알아요. 여기가 X1 똑같은 자리죠. 근데 지금 여기다 안 그려놓고 지금 이쪽으로 갖다 붙였죠. 요렇게 되면 되겠네요. 요렇게. 네, 요렇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나라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나라는 거 요거랑 나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랑 나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랑 나라는 거 하나 이렇게 됩니다. X2, X3. 자, 확인해 보죠. 여기 5점 넣고 5H1 이게 12시니까 어쨌든 뭐 여기가 12시에 항상 우리는 12시라 놓고 우리가 그리니까 요건 뭐 1차 측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5x1이 11시, 여기가 1시가 되는 거죠. 1시. 여기 1시. 1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11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해봅니다. 아까 순서대로 따져보면 H2에서 X2 이걸 1번. 자, 2번은 H2에서 X3 이게 2번. 3번은 이렇게 H3에서 X3 그 다음에 4번은 H3에서 X2 야, 요 순서대로 아까가 똑같은 순서로 잡아봅니다. 그럼 H2 자, 여기서 H2에서 X2까지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요 길이의 전압이 뜨면 되겠네요. 어쨌든 자, 여기 파란색이고요. 자, H2에 X3 여기도 얼른 보니까 요 길이가 같네요. 그죠?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파란색. 다음에 H3에서 H3 여기죠. H3에서부터 X3 여기네요. 여기도 딱 얼른 보니까 사이즈가 같죠. 자, 요거.
다음에 H3의 X2, H3X2 아마 이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을 일단 봐봐요. H3에서부터 X2 여기네요. 예, 한참 가죠. 금방 봐도 알겠죠. 정확하게 안 그래도 여기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 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뭐 서로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돼.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돼. 결론은 뭐냐면 1번, 2번, 네, 3번은 단자에서 찍은 전압의 크기는 3개가 같고 4번 길이가 이제 전압이 이제 크단 말, 측정된 전압이 더 크게 나오면 이 결선이 맞단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서, 이 결선대로 찍었을 때, 찍어봤을 때 외부 단자, 외부 부싱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탁탁탁 찍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해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고, 이게 얘랑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똑같이 1번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자, H2의 X2에 H2의 X2. 자, 요 길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 자,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해놓고. 자, 그다음에 H2의 X2. H2의 X3가 되네. X3가 여기죠. X3가 여기죠. 2가 여기니까 3죠. 1, 2, 3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길이가 상당히 많이 길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자, 요게 되네요. 자, 그리고, 자, 요거 H3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X3에 X2, H3에 X2, 이렇게 되겠네요. 딱 보면 알겠죠? 이 세 개 길이가 같죠? 좀 차이가 나죠? 여기가, 어디가 크기가 같고, 어디가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지, 얼른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써보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가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2번이 길이가 더 긴, 다르면서도 긴,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렇게 측정이 안 되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가 결선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크기도 알고 싶다 그러면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V1, V2, 즉 선간전압, 1차측 선간전압하고 2차측 선간전압 값을 미리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 몇 가지 이제 삼각함수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의 정도만 쓰면 간단하게 그 길이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 길이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결국 전압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각변이 시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